예, 안녕하세요. PSM 전기평가 수검 스킬 두 번째입니다. PSM 평가는 유해 위험이 통제되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감독관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 문화, 추진력, 그리고 자신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 PSM 평가 시 P등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방센터의 관리감독 경향으로 4월 달에 시행한 세미나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은 우선 위험성 특화 점검을 시행을 합니다. 당연히 과태료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위험성 특화 점검을 미실시한 곳,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업황 증가 예상되는 석유화학 철강업을 대상으로 위험성 특화 점검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점검은 PSM 이행 상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행 상태 점검은 당연히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간업체의 자체 감사시는 이행 상태 점검을 한번 면제해 주나 부실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SM 이행 상태 평가, 위험 경보제 점검을 시행을 하고요. 일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와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폭염 취약 사업장과 PSM 불량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이 세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반 감독을 시행합니다. 기획 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행 의지가 부족한 경우 점검이 아닌 감독으로 전환하며 폭염 취약 사업장은 점검이 아니고 감독으로 시행하라는 내부 지침이 하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잘 정부 평가나 또는 관리 감독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 체계입니다. PSM 12대 요소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PSM의 S등급 이상 획득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평가 수검 일정입니다. 보통 3일에 걸쳐서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진 않고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 통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년도의 평가 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공정안전 자료를 파악하고 2일차에는 면담 및 PSM 결과 서류 점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현장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감독관님들이 오시면 수검 자료 발표를 하겠다고 건의를 드리면 됩니다. 그럴 경우 보통 수검 자료 발표가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감독관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발표 자료만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현황, 자체감사 현황, 그리고 그 사업장의 우수 사례,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그 자료를 수검 결과에 반영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PSM 보고서 현행화, 면담자 일정 협의,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일차에 면담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면담자는 그 회사별로 숙련된 그 좀 잘 알고 있는 면담자가 선정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면담과 PSM 보고서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면담에는 안전관리 역량과 자기 맡은 분야별 각오,
그 다음에 PSM 담당의 업무 역량 배려, 주도 현황 이렇게 보게 되고요. 안전교육 현황과 실제 사례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면담을 통해서 공정안전 자료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현장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PSM 담당자가 반드시 참여해서 현장을 점검해야 되고, 간혹 노조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우도 약간은 상위 득점에 어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별 안전관리 현황, 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변경관리 요소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보통 A, B, C조 나누어 시행을 하고 조장격인 관리 감독관은 불시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응 조직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총평은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시면은 전반적인 수검 분위기와 주요 내용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미결 사항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고요. 대응 조직은 VM 직계선반을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점검 중 VM이 안 된 것을 개선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한테 보고를 해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수검 분석반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사업자인 경우 그 공정안전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특정 사항을 요구했을 때 그 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 그 부서의 서류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전 PSM 담당자는 전체적인 관리 현황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안내반이 필요한데요. 현장 PSM 설비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고 방폭 관리 현황 이런 사항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 관리입니다.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도 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본사항은 공정 안전관리 뿐만이 아니고 정부 평가에도 많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험평가 종류가 많은데요. 최초평가, 정기평가, 공정관리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 상당히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 현장에 맞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기평가 같은 경우는 설비 위험성 평가, 작업활동 위험성 평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서 매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표준 절차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내 전문가 양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내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평가를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비 점검 표준 절차라고 해서 SOP는 당연히 개발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 같은 경우는 보통 하접을 많이 쓰는데 주기적으로 그 기법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기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좀 금지시하고 한 3년에 한 번씩 정도는 기법을 바꾸어서 숨은 위험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관리 목표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별로 강도와 빈도를 곱해서 나온 수준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 강도가 최고인 것, 빈도 위험이 최고인 곳 이런 특정 파트를 위해 목표를 정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체계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줄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검 자료입니다. 수검 자료는 캡처를 떠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는 1년분을 비치해서 평가를 받고 설비점검 결과도
비치하는데 안전변 시험, 내화설비 도막 측정, 자체 감사 결과를 비치하고 설비 점검의 계획 수립 근거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검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법정검사 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검사가 누락된 경우는 과태료보다도 사용 중지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스톱될 수도 있으므로 법정검사 이력은 좀 철저하게 평가에 관계없이 관리를 해주시고 계측기류 점검 결과 중 인터록 시험 이런 거는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 설비 운영 실적 분석 결과 공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진동 분석, 고장 빈도 등에 대한 패턴을 관리하고 또 관련자가 공유하는 체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의 그 정기평가 질의사항인데요. 질의를 통해서 그 사업장의 안전 체계를 검증하게 되고요. 그 질의하는 내용 중에 좀 미심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여주면 그 적합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주요 사항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사고 관리입니다. 아차사고 관리는 올해 몇 건이 발생했는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최악 대안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별로 이런 기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PSM 업무 추진 같은 경우는 전담자는 누구인가, 안전관리자와 업무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보통 PSM 담당자와 안전관리자가 좀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데 PSM 담당자가 선임이거나 주도권이 있는 경우 평가에 유리합니다. 업무 권한은 얼마 정도 있는가, 자체 감사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업무 계획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유해이온 물질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사항은 PSM 담당자로서 자문자답하면서 그 역량을 좀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질안전 자료입니다. MSDS 관리, PSM 물질이 아닌 것도 관리를 하는지, 물질이 사업소에 들어올 때 입고하는 절차는, 최근 3년간 교육 현황, 외부 작업자에게도 MSDS를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안전작업 허가 같은 경우는 승인 전 안전 확인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식 변경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안전작업 허가서인 PTW와 JSA의 중복 사항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설비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비파괴 검사율, 용접 효율 관리, 인터록 관리 대장, 접지 저항 측정, 방폭 도막 관리 현황 또는 대장, 그리고 도면 관리 같은 경우는 P&ID 개정 절차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P&ID 같은 경우는 평상시는 개정사항을 서류로 관리하고 있다가 분기별로 P&ID를 개정한다든가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록, 경보 이런 것이 많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P&ID를 기준으로 안전작업 허가 등 위험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P&ID에 인터록, 경보치, 바이패스 로지 이런 것이 평가가 되려면은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P&ID를 보통 CAD 도면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걸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비 안전관리 체계입니다. 가스 감지기 관리, 가스 감지기 같은 경우는 동작 시험 절차를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규정 절차는 자체 하는지 외부 공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검규정을 하는지, 방폭 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폭 설비 선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방폭 구역도 표시하고 있지만 바닥에
바닥에 표시하는 등 좀 추가적인 보안 방책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PSM 설비 변경 관리 같은 경우는 변경 관리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간접적으로 업무 일지 등 다른 내용을 확인해서 PSM의 변경 관리의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P등급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점검 실적이 있으면 좀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운전 절차 교육은 사업장에 맞게 하는지, 신입생 또는 경험 직원에 대해서 시행하는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는지, 보통 요새는 신입사원에게도 절차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시행하는 도해형 절차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 분야입니다. 개인보호구 지급 대장을 제출 요구하고요. 방진 마스크 등 현장의 필터 교체 주기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 시 관리사항은 경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포싱 낸 사항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로자 면담 같은 경우는 평가 비중이 높은데요. 철저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왜 PSM 대상인가? 업종 대상인가? 물질 대상인가? 중대산업사고 정의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감사 교육 실적. 현장 점검 시 마찰은 없는지. 인하점은 무엇인가? 좀 어려운 질문 같은 경우는 포켓북을 보면서 설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비상대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빠삭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 타 분야는 최소한 수첩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면담 같은 경우는 자신 담당 업무에 대한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와 관련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비정형 돌발 작업에 대한 원하청 통합 관리 감독 체계도 숙지를 해야 되며, 손해 비상 방송 설비는 일반 방송에 우선해서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산화탄소 소화구역 내 작업 시는 소화 밸브를 임시 차단해서 인명 보호가 우선이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소화 대상 구역 화재 시 배기팬 자동 정지 로직 등 관련 절차를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은 평가받을 때 다소 유리합니다. 공장장이 직접 점검하고 지시하는 내용, 그 다음에 CA 평가 피해 범위를 고려한 비상조치 훈련, 공자안전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안전부서 관리용과 운영부서 열람용으로 이완해서 좀 활용도를 높인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도 좀 필요하는데요. 수소설비의 방폭기기 관련 기준 같은 것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P등급이 약 사업장의 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해서 하위 등급 사업장을 챙겨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평가에 유리하므로 PSM 평가 컨설팅제에 참여해서 고용노동 노동부와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평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